블랙핑크의 전체적인 그래프는 어떻게 합니까? 가다가 쭉 빠지는 게 없다. 그냥 꾸준히 들어준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K-POP 1타 강사 최광호. 오늘은 좀 웅장하게 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말씀드릴 콘텐츠의 대상이 너무나도 우리 K-POP 음악 산업계에서 중화하기도 하고 정말로 대단한 퍼포먼스를 낸 위대한 그룹이죠. 위대한 그룹을 소개하게 돼서 한편으로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들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만났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어떤 염원을 담아서 오늘 이 콘텐츠를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 누굽니까? 바로 블랙핑크. 블랙핑크 스페셜. 스페셜이라는 단어가 정말로 딱 맞는 가수. 그게 이제 블랙핑크 것 같아요. 이들의 처음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다 데이터로 정리하다 보니까 느낀 건 뭐예요? 정말 대단한 가수였고 대단한 여정이었다. 하나가 빼놓고 얘기하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정말로 엄청난 곡들, 음악, 퍼포먼스였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걸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자세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름 블랙핑크입니다. 데뷔는 2016년 8월 8일, 소속사는 YG 엔터테인먼트고 팬덤은 그 이름도 유명한 브링크입니다. 멤버는 지수, 제니, 리사, 로제. 누구 하나 우리가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위대한 아티스트가 돼버렸어요. 이들의 여정들이 어땠는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6년 8월 8일 날 데뷔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블 타이틀곡을 들고 나왔죠. 휘파람, 붐바야. 신인이라는 어떤 과정이 없이 바로 탑스타가 된 가수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블랙핑크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올 때부터 어땠습니까? 센세이션 했습니다. 더 강하게 얘기하자면 나오기 전부터 존재감들은 엄청났죠. 그러면서도 과연 음원 성적이 정말 좋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실망시키지 않았고 이 휘파람과 붐바야는 아직도 이 음악을 들으면 우리의 가슴이 막 뛰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노래였죠. 두 노래가 메가 히트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나오자마자 블랙핑크라는 이름을 가지고 정말 그 존재감을 뿜뿜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같은 해 11월에 또 더블 타이틀이 나옵니다. 불장난 스테이가 나왔죠. 이 노래 어땠습니까? 이 노래 결과도 엄청났습니다. 타이틀곡 한 곡씩 나와서 히트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짧은 기간에 두 개의 앨범의 더블 타이틀곡 모든 곡을 다 이렇게 히트했다. 이게 지금 엄청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신인 가수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일종의 거물이 됐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0년 데뷔 연도를 화려하게 보냈고요. 그 다음 2017년 6월 22일 날 마지막처럼 이 노래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이 노래도 어땠습니까? 메가 히트를 했죠. 그때 당시에 뭐 시상식이란 시상식은 다 휩쓸었던 기억이 나오고 저희도 시상식에 나와서 좋은 무대를 펼쳐줬던 게 기억이 나요. 자, 이 앨범 중요합니다. 뭐 사실 블랙핑크의 어떤 전 과정을 보면 일정 모멘텀이라는 게 없어. 왜? 처음부터 쭉 잘했기 때문에. 근데 그 잘한 과정에서도 뭔가의 그 터닝 포인트 같은 게 있어요. 그 중에 눈에 떴던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뚜두뚜두. 그 전에 노래도 메가 히트했지만 여기서 먼저 블랙핑크가 1차적으로 네임들을 하게 돼요. 뒤에 가서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지만 엄청난 수치로 국내외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독보적인 위치로 올라가는 계기가 바로 어디냐? 바로 여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단 다음부터는 이제는 뭐 블랙핑크는 나오면 이슈가 되고 나오면 트렌드가 되는 엄청난 그룹이 됐던 거죠. 그래서 2019년에 뭐가 나옵니까? Kill This Love가 나옵니다. 자, 이 노래 뭐 뮤직비디오부터 센세이션한 컨텐츠를 우리한테 선보였고 비주얼 디렉팅 뭐 이런 걸 보면 K-POP 역사에 여자 아이돌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들만이 갖고 있는 그 유니크함들을 절정에 치닫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나올 때는 뭔가 지진이 일어나듯이 뭔가 음악업계가 막 차트부터 들썩들썩 하는 느낌들을 받게 됐던 것 같아요. Kill This Love에서는 해외 프로모션 관련해서 YG 엔터테인먼트가 엄청나게 신경을 쓰게 됩니다. Kill This Love가 2019년 4월 5일 날 나오고 같은 달에 어디 출연했습니까? 코첼라에 나오게 돼요. 대한민국에서 코첼라라는 행사를 잘 몰랐다가 요 계기로 코첼라가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블랙핑크가 코첼라에 나와서 굉장히 이슈가 된 이후에 우리 K-POP에서 좀 떴던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후배들이 어때? 여기에 출연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죠. 그리고 또 이 무대에 헤드라이너로 쓰는 게 뭐야? 해외 프로모션에 정점을 찍은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사다 이렇게 인식할 정도로 이 코첼라에서의 그 무대는
정말 가히 충격적인 그런 무대였다. 그리고 그 무대의 파급력 때문에 블랙핑크의 전 세계적 위상이 엄청나게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왔던 노래 하이올라이트. 자, 이 노래 딱 들어보면 또 뭡니까? 뮤직비디오. 우리가 김발코 씨랑 같이 또 콘텐츠 찍어봤지만 여기서 한복 그걸로 난리 났었잖아.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고유한 문화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데 굉장히 일익을 담당하게 되고, 그 덕분에 뭐 정부에서 상도 많이 받고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K-팝이 전 세계에 주는 어떤 순기능, 이런 것들을 보여준 앨범이 바로 하이올라이트이라고 봅니다. 여기 나왔던 아트워크뿐만 아니라 장치, 무대, 디자인, 음악, 퍼포먼스, 단순히 음악이나 아이돌의 안무가 아니라 종합 엔터테인먼트, 마치 영화 한 편을 본 듯한 뭔가 정말 대단한 콘텐츠이다, 이런 것을 알려주는 앨범 중에 하나가 바로 하이올라이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뭐 김발코 씨 얘기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런 멤버 하나하나가 자기 의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잘 보여주기 위해서 심사숙고하고 노력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블랙핑크 하면 이제 월드스타야. 이제 이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해외에서 좋은 제안도 많이 오고 좋은 공연 같은 걸 많이 또 하게 되죠. 그러면서 뭡니까? 사실 이 당시 이제 셀레나 고메즈 하면은 아메리칸이나 UK 팝의 본고장에 있는 아티스트들과 뭐 협업이 가능한 거야? 사실은 한 10년 전에도 꿈에도 못 꾸는 얘기들을 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앨범 아이스크림이란 앨범을 내면서 셀레나 고메즈와 같이 콜라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서 많이 주목을 받았던 게 기억이 나고, 그래서 이제 2020년 10월 앨범 러브시걸에 활동을 하는데, 이때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한국 K-팝 걸그룹의 앨범 판매량 중에서 최초로 밀리언을 깬 앨범이 뭐냐? 그게 이 앨범이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 걸그룹은 음원 차트의 강세를 보이고 남자 아이돌 그룹에 비해서 앨범 판매량이 좀 부진하다는 평가가 있었던 걸 깨버리는 계기가 어디예요? 바로 이 앨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022년 본츠핑크, 여기에서 셧다운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나왔고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거는 뭐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1밀리언이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2밀리언을 돌파를 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야, 이제 걸그룹이 200만 장 넘게 파는 거야? 이게 말이 돼? 이 본츠핑크 이 앨범이 피지컬 앨범 세일즈에서 걸그룹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 많은 여성 아이돌 그룹의 시장이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본핑크에서 셧다운 나오기 전 선공개가 있었죠. 그게 바로 핑크 베놈이다. 선공개 곡이 나왔고 그 다음에 셧다운이 나왔어요. 이제 뒤에서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선공개 곡이 성적이 조금 더 좋았어요. 사실은 빅뱅 시절부터 그 YG 엔터테인먼트가 구사했던 여러 가지 전략 가운데 하나가 이제 선공개라는 카드였거든. 어떻게 보면 선공개를 하다가 그 다음에 더블 타이틀이라는 것도 시도를 또 해보고,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의 앨범 릴리스에 있어서 여러 가지 패러다임을 제시한 회사가 어디냐? 그 YG 엔터테인먼트예요. 그래서 사실 이 이후에는 선공개 개념이 약간 또 힘해진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공개가 오히려 주목을 많이 받아서 성적이 좋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펼쳐졌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들에 대한 패러다임도 이 이번을 계기로 많이 바뀐 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더 걸스 나오죠. 2023년 8월 25일 날 나왔습니다. 더 걸스가 게임 OST로 나왔지만 공식적으로 이제 블랙핑크의 이제 마지막 앨범이 돼버렸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그룹 활동으로서 발매됐던 앨범을 저희가 정리를 좀 해봤고요. 또 요 사이에 또 솔로들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였죠. 솔로 앨범을 잠깐 얘기를 하자면, 예전에 빅뱅 또 콘텐츠에서 제가 그 어떤 유통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는 음원 차트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메가히트하는 그룹을 만들어 놓고 그룹 앨범이 메가히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멤버 하나하나가 다 실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솔로 앨범들을 내요. 예전에 빅뱅 시절에도 그랬고 블랙핑크도 그게 이제 가능했던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쭉 해서 이제 히트가 되면서 뚜두뚜두해서 뭔가 진짜 정상의 궤도를 독보적으로 위치하고 나니까 이 다음에 바로 뭐가 나왔습니까? 제니 솔로. 이 노래가 또 뭐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제니가 혼자로서 보여주는 포스가 확실하게 보여주는 앨범이에요. 이렇게 그룹 앨범도 내면서 제니 솔로 앨범을 냈고, 그리고 이제 우리 뒤에 페이지에 가서 보면 2022년 본 핑크가 나오기 전에 2021년에는 어떻게 됐냐, 이제 멤버들 솔로 앨범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첫 번째 나온 게 누굽니까? 3월에 로제가 나왔고 9월에 리사, 이렇게 나왔습니다. 2023년에 마지막으로 누가 나와요? 지수가 여기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이제 전 멤버들이 다 솔로 앨범을 냈다.
그리고 그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관심을 보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음악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알짜 그룹이지. 왜? 그룹도 너무 잘 되고 솔로들 하나씩 앨범을 낼 때마다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말이 아이돌 그룹 하나를 갖고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빅 솔로 가수 4명을 갖고 있는 기획사, 아주 유명한 그룹 아이돌을 갖고 있는 기획사, 이게 완전 YG 엔터테인먼트가 돼버리는 거야. 기획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가수라는 어떤 이 직업에 대해서 가장 유용하게 잘 활용한 케이스가 이 케이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올해 이제 여기 제니도 또 나왔죠. 지금 뭐 차트 안에 있어요. 아니라 할까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블랙핑크의 여정들을 간단히 좀 살펴봤죠. 자, 이제 이 수치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제 어떠한 의미고 블랙핑크가 어떻게 성장선을 그렸는지 제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일간 유니크 리스너입니다. 이거는 인 코리아, 대한민국 데이터입니다. 소위 말하는 멜론, 지니뮤직, 벅스, 플로, 바이브 이런 쪽의 OSP 유니크 리스너를 다 합친 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워낙 길게도 활동을 했고 오랫동안 활동하기도 하고 발표한 곡 수도 많았고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좀 잘라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016년에 처음에 데뷔해서 나왔던 휘파람과 붐바야가 있고 같은 해 11월에 불장난과 스테이 같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보면 휘파람하고 불장난이 그 더블 타이틀곡이냐, 그 중에서 약간 더 타이틀처럼 생각했던 곡들이 성적이 좀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하고 붐바야가 이제 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한국의 음악 시장이 약간 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오히려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90만 가까이 찍었어요. 요즘에 멜론 기준으로 해서 1등을 하려면 1일 유니크 리스너가 40만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게 뿐만 아니라 뭐예요? 처음에 데뷔곡이 이랬다니까? 나오자마자 대한민국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거기서 1일 유니크 리스너가 80을 넘고 90 가까이 됐다. 두 곡 다 그랬다는 거죠. 다만 휘파람은 이제 아무래도 신인이니까 여기서 찍었다가 60만 안 돼서 찍었다가 바로 급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불장난이 있었죠. 불장난은 이렇게 찍고 나서 서서히 조금 하향세에서 유지가 되죠. 이 얘기는 뭡니까? 곡 자체가 대중을 환호하게 한다는 거야. 단순히 아이돌의 음악이 아니라 모든 대중이 즐길 수 있을 만큼 대중성이 아주 포커스 잘 맞춰 있다는 거죠, 이 얘기가.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앨범의 더블 타이틀이니까 한 곡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오고 있는 다른 타이틀곡도 성적이 아주 좋았다. 사실 이 정도 성적은 아이돌이 데뷔를 하고도 아주 인기를 끌어야 나올 수 있는 성적인데, 블랙핑크는 사실은 슬럼프 내지는 신인 시절은 존재하지 않았다. 나오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넘버원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유니크 리스너 2016년 곡 봤죠? 자, 2016년 이후에 정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2017년에서 2019년 저희가 이제 블랙핑크의 국내 음원 시장에는 크게 한 세 파트가 있다고 저희는 봐요. 맨 처음에 이제 인트로, 그리고 절정기가 있었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해외에 너무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국내 시장에서 약간 꺼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제 그 느낌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이때가 뭐냐면 그냥 가장 블랙핑크가 대한민국 땅에서 빛났을 때 음원 성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죠. 80만을 좀 넘는 엄청난 수치로 데뷔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 뭡니까? 뚜두뚜두 이걸 기점으로 해서 블랙핑크가 정말 초신성을 넘어서 완전히 메가히트하는 어떤 레전드, 네임드가 된 계기가 이제 여기라고. 그래프 보세요. 이게 80, 100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보고, 이때 뚜두뚜두는 얼마나 했냐? 이게 얼마입니까? 140 넘었어, 이때가.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이 앨범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대중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들었는지, 그리고 얼만큼 대단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2017년 6월에 마지막처럼 이때도 100만을 넘겼어요. 100만을, 그죠? 그 다음에 2018년 6월 달에 같이 나왔던 Forever Young도 여기 성적이 이렇게 굉장히 좋았어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Forever Young의 성적이 요거 보세요. 요거. 이 성적이 제일 안 좋잖아. 근데 이 성적이 보통 다른 가수들 1등 할 때 나오는 성적이 이 성적이야. 그 다음에 2019년 4월에 Kill This Love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 노란색 그래프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의외로 좀 쭉 빠졌다가 그 다음에 바로 피크 치면서 올라가면서 100만을 넘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 블랙핑크 국내 음원 시장에 독주를 할 때, 그때 노래 중에서도 결국은 뭐야? 뚜두뚜두가 최고의 성적을 보였고, 아마 이 성적은 대한민국 음원, 디지털 음악 산업계에서 이보다 더한 성적이 있을까라는 퀘션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성적이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시기가 되겠죠. 보면 2020년부터 현재까지의 스코어를 보여드립니다. 이 성적표를 우리가 보면 감안을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전까지는 국내 시장은 멜론을 중심으로 한 국내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의 거의 매출 파이가 다였어요. 근데 이제 점점점 유튜브 프리미엄 쪽으로 가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운사이징 된 거예요. 블랙핑크가 성적이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듣는 유저들이 유튜브 쪽으로 빠져나가서 여기가 다운사이징 된 걸 감안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6월 26일 화요일 나이 때 100만을 넘었죠. 그냥 나오면 무조건 100만을 넘는 거야, 여기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스크림 이 앨범은 콜라보하는 어떤 이런 기획 앨범이니까 이 정도 그래프를 이제 그리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020년 10월에 나왔던 러브시컬 보면 여기서도 오히려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서 여기 나왔던 하이라이트이란 바로 밑에 어떤 그래프를 형성하게 됐다. 그리고 블랙핑크의 전체적인 그래프는 어떻게 합니까? 가다가 쭉 빠지는 게 없다. 그냥 꾸준히 들어준다는 거죠. 대중들이 꾸준히 들 정도로 사랑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2022년 8월 19일에 핑크 베놈, 그 다음에 9월 16일 날 셧다운이 나왔던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성공개였고 이게 타이틀이었는데 핑크 베놈의 성적이 조금 더 좋게 나오고 글로벌도 아마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보면 블랙핑크가 국내 차트에서 약간 고전해요.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뭡니까? 이제는 이 시기에는 국내 가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K-팝 가수가 아니라고. 월드 스타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들의 차트는 월드, 빌보드, UK 차트 이런 거에 포커싱 맞춰 있는 거지. 그리고 여기 프로모션도 굉장히 짧게 하잖아. 그리고 바로 해외 투어를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 응징력은 조금 떨어진 걸로 보여진다. 그러나 여기서 빠졌던 트래픽이 어디로 갑니까? 글로벌에서 상세하고도 남을 정도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죠. 자,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서클 차트는 인증제가 있어요. 그리고 블랙핑크는 워낙 성적이 좋기 때문에 거의 모든 앨범들이 이런 인증을 받게 됩니다. 앨범, 다운로드, 스트리밍 종류에 따라서 자세하게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얼만큼 블랙핑크가 서클 차트의 인증제에서 인정을 받았는지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여기서 보이는 이 트래픽을 보고 사실 저희 서클 차트도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지금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K-팝 산업의 역사상 그 아이돌이 낸 스코어 중에서 뚜둑뚜둑한 했던 이 스코어를 깰 수 있는 게 있을까? 아마 없을 것 같은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여.